짠. 우리 뭐 순간 이동한 것 같지 않아요? 저랑 조금 전에 저기 충무로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2시간 24분 전에 네, 같이 방송을 하다가 네.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정은 앵커입니다. 와! 여기는 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집이잖아요. 나와바리? 네, 그 말 하려다가 네, 나름 아나운서여가지고요. 그렇죠. 네. 비아나운서가 이런 막말했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항상 밝게 저희 방송에서 아재 개그를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모르는 분이 또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까요? 우리 자기요? 자기를 소개하라는. 자기 때리고 싶어요. 네. 맞으면서 방송하는 김민수 대표입니다. 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고요. 가끔 방송의 댓글에도 좀 잔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사람은 왜 저딴 얘기를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런 얘기 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욕도 쑥쑥 먹으면서 잘 자라는 그런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네. 유명해지셨네요. 사실 유명하지 않으면 욕먹기 힘들어요. 아시죠? 아, 그렇군요. 네. 욕먹은 강도에 따라서. 맞아요. 진짜요. 그렇게 하기 오늘 막 나갈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웃으면서 막 시장 이야기도 하고 힘들 때는 제가 또 김민수 대표님한테 시장 진짜 조사 불고 싶네요 말을 할 정도로 집안 사투리 나오셨네요. 네, 막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붙잡고 막 하소연도 하는데 하필 연초에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이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더 타격을 받았는데 네. 김민수 대표님은 연초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하락할 때마다? 상승할 때 빼고 하락할 때마다. 하락할 때 네. 예상했어 이런 마인드셨어요? 아니면은 오 시장 왜 이러지 이랬어요? 그건 뭐 차용주 사장님, 네, 이거 배를 좀 내리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래야. 생각이셨어요? 네, 일단 다들 이럴 효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방송에서도 하긴 해야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좀 그런 게 또 1월달에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IPO 이슈도 있고 또 1월달에 딱 터진 것 중에 하나가 아스템 임플란트. 네, 이게 그거 정말 복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 회사의 개인적인 일탈과 일탈이구나. 이런 걸로 알았는데 근데 개인적인 일탈로 1,800억 할 수 있을까요? 1,800이 아니라 2,000억 이제는 알고 보니까 막 그렇다면서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저거 생각보다 조금 뭔가 뒤가 좀 구리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시총 2조 되는 회사인데 또 작년부터 많이들 좋았잖아요. 좋고 뭐 추천하신 분들도 많고 기관들도 많이 산 걸로 많이 샀죠. 알고 예, 있는데. 펀드 쪽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서 네. 아예 셀트리온을 줄이고 이쪽을 편입하면서 막 변화를 막 이끌던 순간에 덜컥 맞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를 편입시킨 펀드 입장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돈이 묶이죠. 묶이죠. 묶이는데 뭐 경찰 조사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올해 정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거 오스템 임플란트 갖고 있는 펀드네 안 되겠어 환매해야겠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거래 정지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하고 펀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다리다가 환매가 계속 들어옵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뭘 팔아야 될까요? 기존에 갖고 있던 거, 그렇죠. 다른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슷한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장 섹터 쪽에서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약간 약속한 듯이 네.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기관들이 다 이거 줄이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안 가죠? 메타버스, 뭐 게임 또 연말에 기관들이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죠. 네. 이런 것들 또 올해 대세가 될 쯤 하다가 이 여파가 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뜻하지 않게 좀 얻어맞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만약에 기관에서 펀드의 자금들이 개인들이 나 이제 주식 계속 해봐야겠어. 근데 나는 잘 못하니까 펀드에 맡겨야 되겠어. 그래서 펀드로 자금을 계속 밀어 들어오는 단계면은 이런 충격이 없죠. 하지만 동학개미 운동 나오면서부터 기관 내가 직접 할래 이런 움직임이잖아요. 빼셨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기관한테 안 맡겼어요. 오, 네. 얼굴 표정이야.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기관에서 돈이 여유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계속 빠지는 단계고. 안 그래도 돈이 빠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무슨 금리 인상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는 네.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 쪽에서 연준은 당연히 금리 인상할 거다. 특히 연준이 틀렸거든요. 네.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 나온 동향 보니까 일시적이 아니야. 맞아요. 안 되겠어. 우리 좀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입장 쪽으로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연준이 이제 바뀌었어. 이제 금리 빨리 올 것 같아. 3회 올릴 거, 4회? 아니야. 3월달 테이퍼링 끝나고 바로 금리 인상. 시장의 마인드가 약간 급해진 거죠. 약간 조급해지고 차라리 더 가서 긴축이 빨라질 거를 생각하는 게 낫지. 연준한테 뒤통수를 안 맞겠다. 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다 보니까 파월 형님은 딱 형님이 아니죠. 어르신은 네. 예전보다는 뷰를 좀 올려서 물가 올라간 거를 잡긴 하겠지만 우리는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약간 시장 좀 다독이는 분위기고 특히 시장에서 이제 QT라고 하는 네. 예전에 QE가 있었죠. 네. 양적 완화. QT는 반대. 대차대조표 축소. 네. 이쪽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먼저 막 얘기 나서 이제 바로 할 것 같아. 어떻게 그러는데 그건 이제 논의 단계다. 연말 가서 한번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장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또 그제서야 다독여주는 모습이네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 반응들이 약간 우리가 너무 오버했나? 땡큐 이러면서 약간 반응이 좀 바뀌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고요. 맞아요. 네, 그냥 시장 분위기가 너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빠져 매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것 때문에 기관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좀 그렇죠. 네, 욕을 할 수는 없고 네. 좀 잘해라 그런 얘기 하나 던져주고 싶어요. 빅 픽처. 빅픽처를 네, 그려라.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래봐야 맨날 만기일이 얼마가 있고 거기서 물량 줄였다가 그랬다가 외국인들 따라서 막 선물 왔다 갔다. 보고 왔다 갔다 하느니.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도 네. 거의 거기에 초점 맞춰지면서 괜히 좌충우돌하게 되고 맞아요. 나는 물론 이 종목 좋아서 장기 투자하겠어. 그래서 한 6개월은 가보겠어. 하는 마음이라도 네네.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걸 지금 일단 줄였다 다시 사 이런 원래 정현 앵커님도 1,000원 타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딱 진득하게 종목 갖고 지금 예? 대본과 다른데? 아니 근데 진짜 짜증이 나는 게 네. 사실 좀 고위급? 아무튼 그런 기관 쪽? 뭐라고 해야 되죠? 그분. 네. 아무튼 그런 분들은 네. 항상 말해서 주식 투자는 이제 성장을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되게 단타매매 많이 하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분위기를 그걸 또 몰아가요. 치사하게. 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여기 또 비밀이 있어요. 기관에 운용하는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보통 보면 계약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으로 돼서 정규직으로 앞으로 평생 이 직장을 다닐 거야 하시는 분들은 몇몇 분밖에 안 되고요. 성과가 안 좋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또 개인적인 입장 쪽에서는 계약 안 될 수도 있고 또 물량을 주는 입장 쪽에서는 야 시장은 그래도 한 보합권 정도인데 니네 펀드는 니네가 운영한 건 왜 맞아요. 마이너스 10몇 프로야. 내년에 물량 확 줄일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년부터는 다 여기서 또 싹 갈아엎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은 지난번에 하다가 마이너스 10몇 프로 다 잘렸대.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일단 시장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대변 같은 소리죠. 네. 질문이 있어요.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기관이 사는 종목, 네.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이 사는 종목,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조금 더 저는- 시장 측면에서 유리해요? 요즘 저걸 느꼈거든요. 아니면 정신건강에 더 유리해요? 근데 외국인도 네. 그냥 매수를 하는데 전혀 반응 안 하는 종목도 있어요. 네. 그런 거보다는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같이 공감을 일으켜서 주가도 쭉 움직여주는. 같이 움직이는 거. 네. 그거를 따라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요. 대표적인 게 다들 LG와 문주적 분할한다며 안돼 그러는데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다 보니까 저점에서 쭉 올라오는 이런 경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외국인이 사는 경우가 네. 지금 당장의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세 나오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쪽 그러니까 대형 쪽은 기관 매매하는 거 보지 마세요. 네, 별 감흥도 없고 네. 얘네들 왜 이래? 이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워낙 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샀다가 금방 팔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그보다는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조 밑에서 한 5천억 사이 정도 있는 종목들 쪽으로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는 게 그나마 좀 좋은데 기관은 쭉 샀다가 갑자기 혼자서 막 슈팅을 막 보입니다. 그러면 종목이 꾸준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15% 20% 갔다. 그럼 파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독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타격이 더 크다 보니까 성장주 말고 경기 방어주, 민감주 이러한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보자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비중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그래도 일단 성장주 그냥 보통 보면은 이제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나 네. 모두 다 주자로 끝나다 보니까 술이죠. 네? 네. 주식입니다. 네네. 주식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기에는 뭐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좋고 성장주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네. 주식은 금리 인상기 다 안 좋아요. 네, 약간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성격들이 높다 보니까 아이 그 정도 수익이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예금에 채권 넣지. 넣고 마음 편하게 있지 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배경이 또 중요하겠죠. 만약에 체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금리를 못 올리죠.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어제 파월 형님도 미국 경제는 일단 강하다를 전제로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모두에 나오는 그 얘기를 아니 그건 그거고 그래서 금리 언제 인상해 이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조 자체를 저희가 무시하는 거지. 연준 입장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파이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부분 정상적인 경기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기 체력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졌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네. 이런 과정 쪽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거는 경기 민감주 쪽에 유리한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인상만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좋아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경기 민감주에도 분명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네.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안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증권방송에서도 이거는 증권방송이 좀 고쳐야 될 상황이긴 한데 네. 본인도 좀 고치시고요. 보면 특징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종목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오른 것만 얘기해.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다 그것만 가는 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쪽들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소외된 종목들이 오히려 빛을 발하고 번쩍번쩍 일어날 때는 또 이제 이거 특징주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거 팔고 또 소외된 거 찾고 이게 더 주식 투자가가 해야 될 일 아닐까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징주도 중요하지만 워낙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밑에서 나중에 특징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게 네. 경제방송의 역할이지 않을까 또 슬기로운 투자에게 역할이지 않을까. 매경 얘기 그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편집입니다. 죄송합니다. 편집가.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야기를 저희가 2편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특징주가 될 수 있는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 무엇이 있을지 2편에서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안 합니까? 네, 그것도 하셔야죠. 꼭 하셔야 알람 됩니다. 설정. 알람 설정, 예.